안녕하세요. 제목이 이래서 별로 안 오시나 봐요. 네. 근데 여기 와주신 분들이 저는 항상 더 훌륭한 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네. 음,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교육 자체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광의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목을 적은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정신적 역동이라고 하거든요. 역동이 뭐냐면,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그냥 엄마 말을 들어. 엄마가 설명하기에는 지금 엄마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엄마 말을 들어. 그러면은,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은 아니고, 이게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가스라이팅과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엄마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치우려니까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의지대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 이게 막 되게 나쁜 뜻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누구나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한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진짜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그게 이제 그런 걸 당한 대로 하게 되죠.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한번 이 라푼젤 아시죠? 라푼젤 영화, 라푼젤 이 영화 아시죠? 예. 간단하게 뭐 혹시라도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오래된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이 라푼젤의 긴 머리가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어서 이게 마녀인데 자기 딸이 아닌데 이제 납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에 가다 놓고 내려가기 힘들게 높은 성에 가다 놓고 이 얘가 옆에 있어야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되게 추악한 모습인데, 쭈글쭈글하고 할머니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옆에 있어야 기운을 받고. 그래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죠. 자꾸. 너는, 바깥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바깥의 남자는 너에게 해가 돼. 그러니까 연애도 하지 마. 그래서, 너는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래야, 엄마는 바깥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너가 엄마 곁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변질된 사랑이죠. 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한테 그렇게 하는, 예, 그래서, 라푼젤, 혹시라도,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잠깐 영상을 다운을 받아놨어요. 한번 짧게만 볼까요? 바깥에 나가고 싶다는 말이니? 라푼젤. 넌 말이야 아직 하늘이 꽃과 같단다. 방금도 난 한 싹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 소리 잘 들리시죠? 네가 왜 이 탑에 사는 줄 아니? 알아요, 그래 하지만 맞아, 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야. 네가 둥지를 떠나겠다고 하다니 이런 날 올 줄 알았다니까. 하지만 너무 일러. 날 믿어가. 엄만 다 알아. 엄만 다 알아. 엄마 말을 들어. 너무 무서워 바깥 세상. 엄만 다 알아. 까딱 잘못하면 신세를 망쳐. 정말 도둑의 강도, 아주 나쁜 독초, 들짐승과 뱀, 전염병도 있어. 독벌레들도 있지. 험상궂은 산에도. 제발 내 속 그만 좀 썩여라.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얘야 내 말 들어봐.
하지 말아라. 엄마 모두 알아. 엄만 다 알아. 엄마 말을 들어. 나 혼자는 어림도 없어. 촌스러운 데다가 어리숙해 보여. 그럼 산채로 먹힐걸. 남의 말에 속고 어리버리하니까 정신 못 차릴 게 뻔해. 그런데다가 살도 찌고 있잖아. 널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엄마는 이해해. 엄마가 도와줄게. 내 부탁은 단 하나. 하는 말들이 가스라이팅. 라푼젤, 네? 이 탑에서 나가겠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다시는. 내 어머니, 널 정말 사랑한단다, 아가야. 전 더 사랑해요. 내가 제일 사랑한단다. 절대 후회할 일 해서는 안 돼. 엄마 모두 알아. 네, 이 가스라이팅의 전형을 보여주는 바깥에 나가고 싶.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혹시 뒤에 조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는 이 가스라이팅이 협의의 의미로는 진짜 이제 정신병의 영역에 속하지만 가스라이팅 저도 사실 부모님들한테 지금 제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느낀 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상담을 하면서 맨날 느끼는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또 광의의 의미로 볼 때는 남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 자체, 그래서 교육 자체가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좀 더 건강하지 못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어찌 보면 교육 쪽에 있는 분이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왜 자꾸 기울지? 그 결론적으로는 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죠? 제가 이 강의를 계획을 한 3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드린 분들도 있어요. 뭐였냐면 저희 여기에다가 제가 적었는데 요거 저희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 닭백숙 닭오리백숙 이야기 이게 뭐냐면 어 어버이날 때니까 별로 멀지 않으네요. 한 달밖에 안 됐네요. 그때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 닭백숙 하나, 오리백숙 하나 누나네 가져가 이렇게 옆에 시켰는데 닭하고 하나는 닭백숙이고 하나는 오리백숙이었어요. 옆에다가 이제 살코기 부분만 있고 또 크게 이게 대야처럼 죽을 이렇게 주는 집이었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그게 어디였지? 청계산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한답시고 고기를 이렇게 딱 얹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탄수화물 덜 먹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니까 전 죽을 안 좋아하거든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뭘 접시에다가 얹어주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먹을 선택권을 뺏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항상 하는데 그냥 고기만 주실 때는 그냥 또 어머니 즐거우신가 보다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또 아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죽을 한 국자를 딱 퍼가지고 그 고기 위에서 퍽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또 이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뭐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다다다다다다 왜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시냐고. 예. 1분, 2분을 이제 좀 나지막한 목소리지만 계속 다다다다 그랬어요. 왜 정말 저 너무 진짜 화가 난다고. 안 이러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이거였어요. 정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수십 번을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또 하시든지.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또 엄청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왜 섭섭해 하시냐면 다른 조카들 보는데 앞에서 자기한테 무안을 줬다고. 무안을 줬다고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가스라이팅이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의 입장은 저를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너는 이 노모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 알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안을 주냐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정말 싫잖아요. 이게. 예, 한 번 다 이렇게 얹혀져 버리면 또, 걷어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그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물어봐 주시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시고 저와 이런 트러블을 만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머니가 바뀌실 마음이 없으니까 꼭 이 트러블이 나고 나서 이러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삐지셔갖고 한 2주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2주를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하게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것도 작은 가스라이팅의 하나다.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 디테일상으로는 원하지 않았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르잖아요. 나의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네. 이런 사건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 이제 상담을 계속하면서 이런 곡선들을 보면서 제가 가스라이팅 이건 누군가의 곡선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만든 곡선이에요. 만든 곡선. 만든 곡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요런 곡선의 모양일 때가 가스라이팅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가스라이팅인가 좀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곡선의 모양이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막 두려워서 이제 내가 가스라이팅일까? 내가 여기 참여하면 나 가스라이팅 많이 하는 엄마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내 자신이 그런 엄마로 되는 것 같아갖고 걱정되고 부끄럽고 하셔서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부딪혀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시작은 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데서 시작됐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무섭게 혼내고 꺾으려고 하는 데에서 이제 점점 점점 악화돼서 때리기까지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네. 가스라이팅 간단하게 오원이 이 1936년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이 연극 내용이 뭔가 이 사람이 주인공이 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가스 등을 하나 켜야 되는데 이걸 키면 이 뭔가 구조상 다른 가스 등이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이걸 켰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어,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이걸 안 들키기 위해서 이 등을 킨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하면 아니 네가 좀 뭔가 눈이 안 좋아져서 네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뿐이야라고 자꾸 속이면서 상대방의 네가 문제가 있다.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이 가스라이트라는 연구에서 유래한 용어예요. 그래서 요즘 참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이 약해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나오죠. 뭐 성착취를 하는 거, 뭐 이렇게 내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을 정신적으로 약간 부족한 사람을 뭐죠? 성매매를 하도록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번 돈을 내가 다 갈취하는데 너는 뭐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노예를 만들어서 그래서 보호해 체준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또 뭐죠? 장애인 그 영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 준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보조금 받아먹기 위해서
그 영화 뭐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예, 한 15년 전에 나왔나? 아무튼 그 영화, 예,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게 그 장애인 고아 원장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보호한다 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영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너는 불완전하잖아, 잘 못하잖아, 잘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의존하고 내 말을 믿어야 돼. 이게 아까 라푼젤 엄마 했던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한테 보호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이걸 주는 건데 너는 왜 못 받아들여? 예,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하나 저희 어머니가 했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 이렇게 제가 한 몇 년 전에 킹크랩을 이제 먹으려고 사러 가려고 하는데 저는 킹크랩을 이제 막 그 무슨 직거래 이런 걸로 해갖고 되게 싸게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킹크랩 가격 이런 걸 좀 잘 알았었는데 한 4, 5년 전인데 그 다음에 2, 3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서 제가 킹크랩을 고르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차에서 여기 딱 그게 속초인가 그랬고 여기 이제 간판에 킹크랩 직거래 뭐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피커폰이었어요. 차 안에 있었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이제 훈수를 두시는 건데 뭐 싸게 더 깎아라 이게 그게 괜찮은 물건 맞아요. 이렇게 옆에서 근데 저는 좀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저는 몇 번 거래를 해봤고, 가격 시세가 나오고, 부모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킹크랩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 현재 시점에 킹크랩 킬로그램당 시세가 나와요. 예,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제가, 저 사람이 싸게 해준 거다. 블루 킹크랩 있고, 무슨 킹크랩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걸 좀 이제 몇 번 해봐서 알고 이제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무조건 깎아야 된다.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막 훈수를 두시는데, 어쨌든 그 교육자로서 너는 아직, 항상 내 아들이니까 애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교육자니까. 예, 이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남한테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더 속지 않고 더 좋은 구매를 하라고 하기 위함은 맞지만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지만 실패를 통해서 실수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보게 스스로 해보게 해야 아이들이 배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실패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개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머니 그냥 좀 계세요. 제가 통화하잖아요. 예? 스피커폰이니까 혼자 옆에서 계속 해서 말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머니를 속상하게 긁었죠. 어머니가 돈 내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돈 낼 건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막 또 화냈어요. 그때 또 어머니 또 우셨어요. 어쨌든 참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이 잘 키워야겠다는 과한 욕심, 내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과한 욕심, 반드시 남한테 당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머님일수록, 예, 그냥 저는 이 완벽주의,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완벽주의거든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몰래 뭔가 해보게 만들더라고요. 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뒤에 가서 몰래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한 번쯤은 콜라 마셔도 되는데, 너의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네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어쩔 때 한 번 마시는 게 좋은 거야. 피자, 뭐 이런 몸에 안 좋은 뭐 어떤 인스턴트 식품들, 뭐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 뭐 우리도 마시니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어 우리가 먹고 싶긴 하지만 몸에 안 좋은 어떤 면들이 많이 있어서 되도록 안 먹는 게 좋은데 스스로 조절을 잘 하도록 해보자.
이런 말들 해주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치팅데이 갔듯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아, 네가 정말 먹고 싶구나. 근데 정말 하지마만 하면은 아이들이 없을 때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모든 이 아이의 삶을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또 가스라이팅을 많이 할 수 있는 성향의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깝다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준다. 그래서 가까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상처를 많이 준다. 제가 애착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애착이 어태치먼트라고 그랬잖아요. 부착된 게 애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과애착이 된 상태면 떨어지질 않으면 붙어 다녀야 되잖아요. 붙어 다녀서 원래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유치원 보냈다가 학교 갔다가 아니면은 돌아오고 아니면 나중에는 군대 갔다가 1, 2년 지나서 물론 휴가 때 오겠지만 돌아오고 아니면 대학교 갔을 때 기숙사 생활하다가 방학 때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결혼하면은 명절 때 찾아보러 오고 아니면 이제 가끔 주말에 어버이날에 이럴 때 만나고 이렇게 점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멀어지잖아요. 거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깝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 부대끼기 때문에 이런 상처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멀어져야 되고 지금은 어머님이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좀 심란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전화 못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바쁜 일 있을 줄 알고 전화 안 하고 기다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많이 어머니도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믿어주시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알고 알아차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아차림.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도 항상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처럼 교육계 집안, 교사, 학원 관계자들, 학원 선생님이든지 학원 운영하시든지 아니면은 공무원 집안, 예, 이렇게 집안 규율이 엄격하거나 가부장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족 가치관을 가진 집안, 예,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개입하도록 하시는 그런 가족에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훈육상의 특징, 시간이 20분 넘었어요. 빨리 할게요. 훈육상의 특징, 맞고 큰 경우가 있다. 내가 말을 안 듣는 경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곡선 먼저 보고 올게요. 이 곡선에서 이 점수가 1번 영역이 언어 영역이었어요. 부모님들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받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휘 영역이 높고, 1번, 3번, 5번이 인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어휘 영역이 높은데, 인지 영역 1번, 3번, 1번, 3번을 주로 봐요. 4번, 5번 영역인 수 영역은 수를 얼마나 관심 있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수는 별로 여기서 체크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번 영역이 과하게 높다. 1번 영역이 과하게 높다. 찍으실 거예요? 이거 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1번 영역이 과하게 높다. 그래서 일본 영역이 과하게 높으면 무슨 뜻이죠? 언어 능력이 1차원적으로 높아요. 아이들이 아는 단어가 높고 말을 잘해요. 하지만 일본 영역이 과하게 높다의 또 다른 의미는 부모들이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다. 집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된다. 그리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내어서 내 아이를 돌보려 한다. 인데 그거에 안 좋은 면은 과한 애착이 있다예요. 과한 애착. 그래서 과한 애착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스킨십이 매우 많다. 그리고 물고 빨고 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과밀착, 붙어 있다. 붙어 있다. 안 붙었다 떨어졌다를 잘해야 되는데 붙어 있다가 매우 많다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건 좋아요. 이게 높은데 이게 낮아 버리면 이게 이제 아이가
사영역 이게 낮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이 사영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첫 번째가 무섭게 혼나는 경우, 두 번째가 과잉보호에 의해서 내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외동인 경우나 특히 막내인 경우가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대부분 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동 아니면은 둘째인 경우, 예, 그래서 요런 둘째인 경우에 아이가 제일 집안에서 막내고,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기회가 적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점수가 낮아지죠. 그래서 1번이, 그리고 무섭게 혼나면 혼날수록 이게, 10점이 아니라 제가 이 밑에 스케일은 주었는데 5점, 6점 가까워질수록, 한 번이라도 맞은 경험이 있어서 공포 경험을 한 경우예요. 이게 낮았을 때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사용력이 낮아질 경우에 1번이 높더라도 그럴 때는 가스라이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이 없고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 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영역이 낮은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추상적 사고가 잘 안 돼요. 이 사영역에서는 틀린 문제를, 이 사영역이 무엇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사영역에 이걸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뭐죠? 다른 거 하나를 고르세요. 이거 다른 거 하나는 이거가 답이고, 여기가 이게 답이고, 그다음에 이게 답이고, 창문. 그다음에 여기서는 부분과 전체여가지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4번 문제는 좀 어렵죠. 예, 이건 넝쿨나무예요. 이건 꽃잎이 있는 꽃이고, 이 전체가 있고, 이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꽃잎이 있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런 추상적 분리를 잘 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 스스로 무섭게 혼나서, 아니면은 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해서 좀 더 추상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낳게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1번, 3번 영역이 과하게 높고 2번 영역이 낮을 경우에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이렇게 푹 패였을 경우에 1번, 3번은 높은데 2번 영역이 푹 패였을 경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체크리스트가 많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멘탈 체크리스트.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너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어, 안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차장에서 뛰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의 리스트가 너무 많을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냐면,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멈칫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 행동에 있어서 특히 많이 혼났을 경우에는 내 행동에 제어가 되지 않아서 침착함이 떨어지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이게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게 움푹 패이면 패일수록 좋지 않아요. 예, 1, 3은 높은데 2가 많이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 영역이 과도하게 높은데 6 영역이 낮을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말이고 이게 아이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의 말이면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18만큼 많고, 아이는 부모에게 하는 말의 양이 그 절반,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12, 3은 돼야지 아이가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있다. 유치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내가 있었던 일들, 친구가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12,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모님만 많은 잔소리를 하고 아이는 부모님한테 뭔가 미주알고주알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점수대예요. 10점, 9점, 11점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부모님이 말을 줄이고 아이가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부모님은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해야 아이가 설명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서 이게 올라가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4번, 6번 영역이 낮으면, 4번하고 6번 영역, 이 뒤에 점수가 낮으면 이 추세선이 자기네 곡선이거든요. 이 다른 아이들과의 평균 점수가 아니라 이 추세선이에요. 그럼 4번, 6번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1번, 3번은 높고 4번, 6번이 낮으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대로 돼요. 아이가 처음에는 내가 뭘 시작했을 때,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갈수록 혼자 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내적 동기라고 하거든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적 동기예요. 내가 스스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우러지고 말하고 싶은, 다가가서 소통하고 싶은 어떤 의향이 있는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하고 사회관계적인 능력이 좋아서 나는 저 아이가 나를 새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행동했을 때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나 또 별로 너랑 안 놀고 싶을 것 같아. 정정당당하게 내 의견을 기분 나쁨을 말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서 사회 관계성을 잘 해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사회 속에서 잘 생활하게 되죠. 사회 속이라 하면 교실 안에서. 예. 그래서 또 관계 능력이 뛰어날 때 이게 올라가게 되고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내 말을 잘하게 될 때 이게 올라가게 되죠. 이게 올라가야 이게 수평을 그리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그래서 더 좋죠. 부모님이 과도하게 이끄는 삶보다 내가 스스로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내가 내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이곳에서 행복하게 되고 학원을 가도 행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더 이제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요 6번 영역을 아까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적어놨지만 6번 영역, 6번 영역에서 부모가 말을 많이 하고 아이가 듣기만 하는 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1번 영역이 점수가 높고 4번 영역, 6번 영역이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가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이가 들었기 때문에 듣는 연습이 잘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쁘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섭게 혼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잘 듣지 않게 돼요. 잘 듣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듣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잔소리 많이 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그거 그대로 그 에너지를 다른 아이들한테 뿜어내요. 내 말 너도 들어줘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쟤는 자꾸 자기 말만 해요.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 제 말 듣기 싫어요. 라고 하게 되고,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럼 이런 아이들은 핑계를, 쟤가 나 불편하게 해서 쟤랑 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방어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번이 높고 6번이 매우 낮다? 이런 경우에 친구들이 보일 수 있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걸 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가 질문을 하고 아이가 말하도록 해야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친구들한테 친구들의 의견을 묻고 친구들의 얘기할 때 경청하는 아이가 돼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쟤랑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재밌고 나를 자꾸 말하게 해주니까 재밌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강의를 짧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짧게 하고 부모님들이 말을 하시게 해야 부모님들이 직접 말하시니까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상담을 받으면서 즐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줄이는 게 맞고 부모님들을 말을 하시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만 해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맞아. 이제 1번 얘기를 마무리 빨리 적을게요. 앞으로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해볼게요. 10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한 2, 3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소리 지르거나 무섭게 혼낸다. 그래서 아빠가 크게 굵은 성량으로 한 번에 꽉 내리친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하지 말랬지라고 이렇게 하이톤으로 소리 지른다거나 이러는 경우가 아이한테는 공포 체험이다. 그래서 4번 영역이 확 내려간다. 이러면 이럴수록 그래서 한 번에 무섭게 혼내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혼내는 걸 계속 미루시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또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혼내는 거예요. 이게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뻐할 때 과하게 예뻐하고 스킨십이 과하다. 예뻐하는 만큼 아이들은 자신감이 올라가고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뛰어다니다가 깨트리고 엎지르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또 그랬다고 무섭게 혼나게 돼요. 그래서 크게 플러스를 한 만큼 과하게 사랑하는 만큼 또 크게 혼내게 돼요. 그래서 또 역으로 무섭게 혼낸 만큼 또 과하게 사랑해서 막 예쁘게 뽀뽀해주고 안에서 너 사랑해서 그런 거 알지? 라고 하면 또 상쇄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무섭게 혼냈던 기억은 아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혼내지 않는 게 정말 매우 매우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두질 않는다. 끊임없이 잔소리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1번, 3번 영역이 높은데 2번 영역이 낮아진다. 왜냐면
자기 주의 집중과 조절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 체크리스트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 체험을 한다. 네, 그렇게 좋던 엄마 아빠가 문을 닫고 화장실 등의 좁은 공간에서 공포스럽게 혼내는 경험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넓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도 있는 데에서 혼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섭지 않게 혼내셔야 돼요. 예, 무섭지 않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비슷한 톤으로 혼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는 했죠? 지금 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엄마가 기분이 좀 좋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요. 너 이거 하지 말랬는데 왜 또 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또 더 무섭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엄마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좋아요. 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일단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예, 그리고 무섭게 혼내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하기보다 열린 공간에서, 그리고 혼자 생각하라면서 문 닫아버리고 가시는 거 이런 거 정말 하시면 안 되고, 예, 혹시라도 혼자 생각하라고 할 때, 어, 그 공간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문 열어놓고 아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설명을 잘 해주지 않고 짧게 결론만 이야기한다. 예, 보다는 아이메시지로 길게, 아이메시지는 길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메시지에 대한 영상은 지난달 거에 있으니까, 지난달 거에도, 매전 거에도 있으니까, 지난달 거 제가 아직 못 올렸죠. 예, 참고해 주시고, 놀이를 마무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놀이 시작 전에, 중간에 놀이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아이가 준비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태블릿 끊기. 저번에 맨날 얘기 드리지만, 예, 가부장적인 아버지인 경우가 많고,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 엄마인 조합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는 이렇게 나는 남한테는 더 잘하지만 남편한테 오히려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점점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내가 우리 아빠가 그랬다.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생각된다면 이제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아빠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와의 시간에 더 신경을 쓰고 아이한테 집착하고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밖에서 혼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안에서 무섭게 혼낸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게 해서는 같게 혼내는 거, 그러려면 무섭지 않게 혼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고, 네, 훈육에 있어서 악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더 혼내는 사람은 덜 혼낸다. 덜 혼내는 사람도 엄마가 직접 관찰한 거, 아빠가 직접 관찰한 거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 간의 육아 차이가 있을 때, 아이한테, 그렇게, 왜 그렇게? 라는 말을 아이가 듣는 앞에서 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없을 때, 아까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 근데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아이한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느 정도 일치시키는 게 좋고, 아이 앞에서 그 육아 가치관 차이에 대해서 대립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용서해주지 않는다. 남 탓, 응징, 자기 방성적이지 않으면 이걸 저는 정말 빨간색을 치고 싶어요. 빨간색을 치고 뭐 색칠을 정말 하고 싶어요. 공통적이에요. 이런 기관 생활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트러블이 많은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어, 선생님이 뭔가 선생님 탓을 한다거나, 환경 탓을 한다거나, 남 탓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잘못을. 왜 그럴까요? 평소에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네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라고 용서를 자꾸 해주려고 하시면, 이게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받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부분은, 이런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나쁜 아이가 아니라,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실수를 한 거고,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나도 조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피할 구석, 용서받을 구석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주시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다른 데에서 내 잘못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 반성적이지 않은 아이가 되고 결국은 자기 반성적이지 않은 아이인 이유는
부모님 자체가 자기 반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반성적인 부모님이 되시는 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더 잘 듣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거라서 이미 이 부모 교육에 참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반성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근데 누구나 예, 언제나 좀 내가 좀 나도 회피하고 싶고 나도 남 탓하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기 반성적. 근데 너무 과하게 자기 반성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것 또한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자기 반성적인 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요거 곡선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사영역 이거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이 사영역이 나타내는 게 자존감, 사회성, 긍정적인 자아감, 배려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항상 맨날 얘기하는 게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죠. 아이들이 일단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감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의 지금 유치원 갔다 올 때 버스 타면서 내릴 때 보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 안 좋아서 엄마가 좀 걱정되는데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 지금 어떤 마음이야? 이 질문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떤 부모님이 이게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런 질문 하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 말한 여기 뭐 한 여섯 일곱 개 적어놨잖아요. 이거 중에 절반 이상을 하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거든요. 이게 13점은 넘게 나와야 되는데, 사 영역이 13점은 넘게 나오는 게 바람직해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분들은 일수록 이거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신다. 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잘해주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점수가 높아짐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임상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하는 거,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그리고 남의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질문을 하는 거. 너가 이렇게 친구한테 이걸 던졌을 때 친구는 이걸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너가 이렇게 이거를 뭔가 확 가져갔을 때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너가 친구가 가져갔을 때 너는 기분이 어땠어? 선생님한테 저 친구가 혼날 때 너는 어땠어? 저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선생님이 혼낼 때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을까? 너희들을 혼내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의 감정 자꾸 알아차리게 하면은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가 뭐 슬픈 마음, 기분 나쁜 마음, 화난 마음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안 좋은 마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쾌함도 있고 짜증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파서 쓰라린 것도 있고 시기 질투의 마음도 있고 분통 뭐 이렇게 속 터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의 열 몇 가지 네, 정말 짜증난다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 안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을 아이들이 잘 구별을 못할 때 감정 카드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중에 어떤 마음이야? 감정 카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감정 카드 수없이 많은 감정 카드가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 어, 감정 카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참, 수없이 많은 게 감정카드가 나와요, 이렇게. 감정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예, 아이한테 이 얼굴 중에 너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미세한 나의 감정을 잘 알아가게 돼요. 예,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잘 알아가게 하고 특히 이제 부정적 감정 다루기 어떻게 하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누가부터 근데 이거를 막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꼬치꼬치 캐묻는 것보다 부드럽게 하나씩 알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잘못 개입을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부정적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했었어? 근데 아이들이 잘 말을 못하니까 어머님들이 예측해서 어머님들의 걱정대로 스토리를 쓰고 아이는 예스 노만 하게 하면은 어머님들의 생각대로 스토리가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관찰하게 하거나 또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지 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관찰해보고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좋지, 아이한테 맞지 않는데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추궁하려고 하면 아이는 불안하거나 내가 잘못했나? 그냥 엄마의 부응에 맞게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하게 되고 잘못된 사건 구성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추궁하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알아내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게, 내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부정적 감정 다루는 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스스로 부모님한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제일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왜 안 좋지? 나 지금 너무 코로나 기간 내내 해외여행 못 가서 너무 좀 나는 가끔 한 번씩 놀러 나가야 되는데 갇혀만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안 좋아. 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근데 아직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 힘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불가능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대학교를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요. 재수를 해야겠어요. 1학기는 다니고 2학기 때 바짝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올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준비하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 부서에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데 어, 상사가 들어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 손주래. 내가 나가고 말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꿀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불편한 거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말은 해도 절대 안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이란 길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기. 어제 제가 교사 교육도 하고 회식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오랜만에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 좋은 애니까 시간이 50분 되어 가지만 짧게 할게요. 뭐냐면 제 딸이 소뚜껑에 닭갈비를 올려놓고 이제 데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뜨거운데 이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아내가 뜨거워 만지지 마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이가 12개월 좀 지났나 그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둬 이제 아직 안 뜨거우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안 뜨거울 때 만져보고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지다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뜨하다 하더니 이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해도 자기가 뒤로 이렇게 몸을 하면서 아따 하면서 안 만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 저희는 아이를 보호할 요량으로 하지 마라는 걸 처음부터 해버렸으면 아이가 얘는 뜨거워질 수 있고 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걸 너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것조차 아예 경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과하게 방어를 시키기 때문에 이미 뜨거워지기 전에 경험을 좀 시키면 스스로 알아가게 하면 자기가 조심하게 되는데 이걸 아까 콜라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하지마 하면 아이는 몰래 아주 달궈져 있을 때 한번 만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의도적 실패를 위험하지 않을 때 경험하게 한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판에서 뛰어놀아요. 근데 너 넘어지니까 뛰지 마. 이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넘어지면 아플 거니까, 조심히 뛰는데, 그래서 네가 넘어져 봐야지 아프지. 이 마음을 계속 가지시란 말이죠. 넘어져 봐야 돼, 너. 그래야지 아프다는 거 알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조심해. 이렇게 말하시라는 거죠. 너 스스로 넘어져 봐야 해. 이 마음을 계속 저도 킹크랩 사기 당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 스스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넌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 돼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작은 실패를 경험을 해서 그래야 이 작은 실패들을 누적해야 네가 나중에 큰 실패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실패들은 너한테 밑거름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항상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우기. 그래서 모든 실패에 대해서 실패했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실패의 작은 부분 때문에 난 나중에 이런 더 큰 실패를 안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더 좋은 걸 배웠어라는 거를 꼭 좋은 기회로 바꿔주시면 돼요. 너가 이래서 좋은 경험을 또 한 거야. 라는 거 워딩 하나만 바꿔주시면 긍정적인 아이로 계속 바꿔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 혼내지 않기, 위주얼 고지할 말 잘하기, 아이메시지 쓰기, 지난번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또 보시고 답을 정해주지 않고 질문하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가 아니라 엄마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던 건데 재원이가 계속하면 엄마 마음은 어떨까? 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섭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때. 하지 말랬지.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어떨까? 이렇게.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물어보셔야 돼요. 6영역,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감 올리는 거, 내가 스스로 설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설명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사실 이걸 보면서 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지, 제가 이거 2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 만든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고 한 2시간 좀 안 되게 다다다다 써 내려가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이 강의안을. 근데 이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꺼내기 학습법이에요. 이렇게. 만약 애들이, 막 글을 읽는데 첫 줄을 읽었는데 둘째 줄 넘어가면서 첫 줄의 내용을 잃어버려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워킹 메모리, 작업 영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 자체를 기억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경험을 많이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금 어머님들한테 제가 이런 상담도 비슷하게 많이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막 지금 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타 인지 영역이에요.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 인지에 대한 인지이기 때문에 이 꺼내기 학습을 지금처럼 제가 말할 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누군가한테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외를 한다고 했을 때, 영어 과외를 한다? 그러면은, 문법을 오늘 가르친다?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할 거야 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ad aloud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가를 설명하면서 읽을 때, 이럴 때 내가 더 정리가 되면서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장기 메모리로부터 장기 기억 장치로부터 꺼내어서 지금 새로 읽은 독서의 내용과 이거 내가 옛날에 읽었던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만 좀 다르거나 새로 재조합하고 다시 장기 기억으로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자꾸 하도록 해야지만 이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부모님들이 계속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설명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그 공룡 뭐죠? 다이노? 굿다이노? 굿다이노 봤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많이 울었다는데 너도 울었니? 라고 질문해요. 굿다이노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가 할 말이 되게 두루뭉실해지만 지금 방금처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울었다는데 너는 울었어? 그럼 너 안 울었으면 너희 반 애들은 몇 명이나 울었어? 이게 좁은 질문 있잖아요. 구체적인 질문, 닫힌 질문, 답하기 쉬운 질문. 제일 답하기 쉬운 질문이 yes, no 퀘스천이에요. 삼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점점 늘려가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늘려가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말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말을 적게 하는 능력이 낮으면 부모의 잔소리가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말을 줄이고 아이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유치원에서 너 오늘 게임하는 거 봤는데 너의 게임 너희 팀은 누구누구였어? 한 팀은 몇 명으로 했어? 그래서 너희 팀이 결국 이겼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굿다이노 질문하려면 굿다이노 줄거리 공부하시고 질문하셔야 되죠. 이런 것처럼 어, 부모님이 질문을 준비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셔서 아이가 말을 꺼내게 하셔야 된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분 정도 걸렸네요.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채팅을 해주셔도 되고, 키고 하셔도 돼요. 네. 해주시면 제가 여기 빈 용지 하나를 제가 열고 빈 용지 이 빈 용지
빈 용지에다가 이게 빈 용지에다가 하나를 열고 C42. 질문해 주세요. 어머님 질문해 주세요. C52. 질문 없어요? 해보세요, 어머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무 곡선이나 네, 예시 드리려고 이거 누군가의 곡선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꾸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띄운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의 곡선이 아니라.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강의를 너무 오래 했나요? 40분 한 데는 90분 좀 더 했네요. 어머니, 너무 이해가 잘 되셨어요? 아, 이해 잘 되셨어요? 네. 그러면 네. 유사성을 네. 점수를 높이려면 네. 유사성 점수를 높이려면 12점이나 12점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자기 감정은 굉장히 얘기를 잘하거든요, 지금. 예, 얘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남의 감정 위주로만 질문을 많이 해주면 그거 해주시면 좋고, 또 무섭게 혼내지 않기,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무섭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그렇죠. 네. 그것만 안 하시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무섭게 혼내지 않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섭게 혼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5, 6점 나오는 친구, 6, 7점 나오는 친구들한테 혹시 때리신 적 있으세요? 혹시 때리세요? 그러면 최근에 한 6개월 이내에 한두 번만 때렸더라도 그 점수가 5, 6점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섭게 혼내는 거에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아이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둬놓고 무섭게 이거 아이가 그냥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좋은 걸 해주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복종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예. 사실은 나 엄마 아빠보다 힘세다 이렇게 전능감을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에는 나 엄마 아빠 절대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겨보고 싶어 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나를 무섭게 혼냈기 때문에 나도 꺾어보고 싶어 라는 반항 심리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섭게 혼내는 정도와 빈도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높은 부모님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을 예쁘게 하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패로부터 배우게 하기. 예, 스스로 선택하고, 예, 그래서 요것들. 엄마가 뛰지 말랬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드려요. 사탕 이 밤에 먹어도 되는데, 그래, 이 밤에 너 이빨 반드시 닦아야 돼. 이건 아빠가 무조건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너가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양치 못 해줄 것 같아. 아까 양치 했는데 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너가 사탕 먹고 아이스크림 또 먹고, 양치 아빠가 못 해주니까 대신 너가, 치과 가는 날이 좀 빨라질 거야. 그때는 너가 너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 너가 너 스스로 너의 행동을 책임져야 돼. 이러면 아이는 나중에 치과 갔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죠. 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위험한 네. 거 있으면 다 저는 막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 막는 것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막 8차선 도로인데 얘가 가려고 해. 그럼 막아야죠.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면 별로 안 위험한 상황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과 똑같은 정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위험한 상황일 때는 경험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소뚜껑이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는 걸 알게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더 심각해지면 그때 말을 설명을 해줘야죠. 네가 이게 더 차가 많아지고 이러면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어서 너가 다칠까 봐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설명하다가 네. 진짜 애가 다치니까 네. 며칠 전에 이제 킥보드를 내리막길인데 아. 시골집에 갔는데 네. 내리막길인데 굳이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내리막길이야. 네.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네. 안 가져가도 돼. 네. 아니 타고 간대요. 네. 그래서 타고 가. 그래 가져가. 근데 여기 내리막길 위험해. 네. 라고 제가 한 3번, 4번 얘기를 했어요. 네.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에 코너에서 네. 넘어져서 여기가 다 쓸려는 거예요. 어. 봐봐 엄마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다친 거가 화가 나니까 네. 봐봐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아. 그래서 네. 엄마 피나는 어. 엄마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킥보드 들고 네. 다시 가고 네. 얘는 뒤에서 이제 자기 잘못한 걸 엄마 하지 말라는데 한 걸 아니까 네. 엄마 여기가 아파요 하면서 뒤에서 그냥 네.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킥보드는 제가 그건 좀 저는 더 약간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돼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아예 그거는 경험을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킥보드 때문에 무섭게 사고 나는 적들을 본 적이 있어갖고 예. 물론 이제 시골이라 차가 없거나 차가 없어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환경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라면 얘기를 이렇게 아빠가 골목에서 이렇게 네가 가는데 차가 확 나와서 킥보드 저는 깔리는 사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옛날에 졸업생 아이가 네, 2학년 정도 됐을 때 이거 한 6, 7년 전 얘기인데 걔는 그냥 내려갔을 뿐인데 차가 나와가지고 깔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얘가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는데 뼈가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네, 허벅지 뼈가 드러났어요. 네, 많이 깊이 쓸려가지고. 제가 그걸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약간 살짝 내리막인데 뭐 저희가 책임이 있는 일은 아닌데 아이가 혼자 졸업생이 혼자 저희 어린이집 앞에 지나가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막 그때 막 응급차 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보니까 아우 제 딸도 이제 내리막길 있는데 킥보드 타고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내려가면 막 6차선, 8차선 막 이러니까 앞에 예,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내려가다가 너 이거 그냥 놔둬봐. 큰일 나잖아. 이거 속도 불어나면 너가 제어 못해서 큰일이 날 수 있어 정말.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그래도 7, 8살 되니까 알았지. 그 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너가 이거 말 안 듣고 탈 것 같으면 갖고 못 나가는 거야. 네, 이런 거는 이거 안전에 관련된 건 좀 다르게 다뤄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톤으로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미연에 방지를 항상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어떤 뭐 케이스를 들면서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뭐 지금 상담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고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아시면 아실수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딱 바로바로 실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 안 하시니까 어머니 더 질문하실래요? 없으세요? 네. 어머님들 이제 점점 많이 대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점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질문을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오늘 없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